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해커스에서 토익 LC를 맡고 있는 홍지인 강사입니다. 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시험 끝나고 나갔더니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네, 시험을 잘 보셨는지 저희 3월 30일 총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파트 1하고 파트 3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 총평을 진행하기 앞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토익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hackers 영어, hackers.co.kr 이렇게 검색해 주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파트 1 난이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그냥 중간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 나가보면요. 일단 1인 사진이 2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 3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경 사물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좀 어려웠던 것은 요거하고 요거가 해당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 빈출 어휘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렇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던 것을 보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레스닝을 제가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빈출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푸셨던가 아니면 해커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나 수업 들었을 때 나왔던 건데 하는 것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평이한 난이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일 자주 등장하는 leaning 요거 역시나 이번에도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leaning이라는 것은 일단 몸을 이렇게 벽에 기대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도 lean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자세는 다 leaning이라고 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사진에 이런 listening이 들릴 수 있겠죠? A man is leaning on a wall. 그러면 벽에 기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lean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leaning의 동의어도 등장할 수 있겠죠. leaning이라고 하면 bending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는데요. bending도 다른 리스닝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동의어로 같이 한번 캐치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어디에 기대져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he man is bending to tie his shoe. 신발끈을 묶으러 이렇게 앞으로 몸이 굽혀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사진에서는 bending to tie shoe 요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를 시켜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bending이 들린다고 다 정답으로 가보시면 안 되겠고 그 뒤에 오는 동작이 일치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빈출 어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browsing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파트 3, 4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가 되고 있죠. browsing이라고 하면 저희 왜 가게에 들어가면 막 직원들이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하시죠. 네, 그럴 때 brows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게 안, 매장 안 같은 것을 둘러보는 것을 browsing이라고 하고 이것도 워낙 빈출이기 때문에 동의어 하나 있죠. 네, 예상하시겠지만 look around 같은 경우에도 저희 둘러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 안을 둘러보다 browsing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었고요. 요런 사진에 이렇게 묘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A woman is browsing some products. 여자가 지금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가게 안에 제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어로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파트 1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utensil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음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utensil 이렇게 발음이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도구나 기구, 특히 가정 안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은 다 utensil로 표현이 상위어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역시나 동의어 하나 적어드려보자면 뭐 tool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breaking down 이런 표현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breaking down이라고 하면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부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약간 박스를 breaking down 한다라고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맥상 해석은 이렇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왜 재활용을 하려면 분리수거를 하려면 박스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 접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나 breaking down이라고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A woman is breaking down some boxes 이러면 여자는 재활용을 하려고 그 재활용하려는 박스들을 막 이렇게 접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사진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박스들을 breaking down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pavement 요것도 역시나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죠. pavement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나 보도를 뜻할 수 있다라고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harbor 요런 단어도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항구를 뜻하고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영국식 발음 한번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국식 발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R 소리를 잘 발음하지 않죠. 이 R 소리 같은 경우는 미국식에서는 혀를 많이 말아가지고 굉장히 굴리는 소리로 harbor 이렇게 들어갈 텐데 영국은 발음을 그렇게 유연하게 하진 않고 좀 딱딱하게 들리게끔 R 발음을 생략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하고 여기 R가 생략된 것처럼 harbor, harbor harbor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 발음으로는 harbor, 영국식 발음으로는 harbor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특징 지금 알려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facing away 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보셔야지 이번 시험에서 좀 정답률을 올리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facing away, 일단 facing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facing away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린, 즉 등지고 있다,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요런 사진, 벤치 사진에서 facing away라고 하려면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장문을 해보시겠어요? 벤치가 여기 관목들을, 덤블들을 facing away 하고 있다 라고 한번 묘사를 해보실까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으면 아주 잘 영작을 하셨다라고 보실 거예요. A bench is facing away some bushes. 지금 관목들을 등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지금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a bench is facing away라고 하면 이제 등을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역시나 listening에 따라서 이 대상이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은 bushes이었지만 다른 날에는 뭐 beach 해변가를 뜻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flowers 네, 막 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대상이 바뀌고 어쨌든 등을 지고 있는 거다라고 잘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part number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part number 3에서는 난이도를 제가 중하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중하로 정했냐면요. 일단 뭐 당연히 paraphrasing,
재해석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재해석되는 문장들이 그렇게 막 어렵고 낯선 표현들로 재해석되지는 않고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가 나오고 있어서 중하이지 않았을까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는 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억양 그리고 발음도 그렇게 어렵거나 뭉개지는 발음들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잘 해주시고 순발력 있게 그 포인트들, 키워드를 팍팍 잘 파악하셨으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저희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Part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 2문제 나오고 있었고요.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면 그 따옴표, 인용어구 문제가 있는 것들을 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각자료 문제 3개 나오고 있었고 3인 화자 대화는 2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의도 파악 문제들을 같이 한번 분석해 나가볼 건데요. 그 전에 어떤 단어들이 좀 paraphrasing이 됐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도 파악 문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뭐 이런 화폐 같은 yuan, pound 같은 것들을 currency로 paraphrasing 시켰다라고 보실 거예요. 저희 paraphrasing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listening에서 들렸던 내용이 곧이곧대로 보기에서 보이는 게 아니죠. paraphrasing이라고 하면 막 어순이 바뀔 수도 있고요. 길고 많았던 내용이 짧게 요약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상의어로 표현이 되는 경우 있죠. 상의어라고 하면 listening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어를 알려줄 거고요. 보기에서는 그 단어를 다 통칭하고 있는 말, 어우르고 있는 말, 이런 말 상의어 표현으로 paraphrasing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yuan, pound 같은 구체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상의어로 currency로 paraphrasing이 되고 있었죠. 다음에 뭐 주문하다, order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다, 구매하다로 이렇게 동의어 느낌으로 paraphrasing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ar 같은 경우에는 요거 listening에서 아주 자주 나오죠. 짝꿍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r는 뭐 automobile 이런 느낌으로 또 paraphrasing이 되고 있었고 역시나 웹사이트 빠짐없이 항상 등장하죠. 웹사이트 같은 거 오면 항상 online이 뭐 보기에서든지 아니면 listening에서 함께 따라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online 혹은 이번 시험에서는 online보다도 요 portal이라는 말이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요. portal 역시도 사이트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online하고 웹사이트가 보통은 단짝으로 paraphrasing이 많이 되지만 이번 시험처럼 예외적으로 portal이라고도 paraphrasing이 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durability 같은 경우에는 뭐 내구성을 뜻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부터는 이제 뭐 동의어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나왔던 단어들, 어휘들 좀 정리해 드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urability는 내구성을 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cus group, 얘도 꽤 자주 나오고 있는 빈줄 표현인데 요거는 뭐 여론조사 그룹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요런 표적 집단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포커스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freshment 같은 경우에도 상의어 표현으로 많이 paraphrasing이 되죠. 그래서 다과나 간식거리 같은 것들을 다 refreshment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뭐 호떡 같은 거, 붕어빵 같은 거, 막 겨울철에 간식거리 같은 것을 뭐 refreshment이라고 상의어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도 파악 문제 분석할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팁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도 파악 문제 푸실 때는요. 절대로 그 전체 listening을 듣고 의도를 파악하시기보다는 따옴표, 인용어구 문장 직전하고 직후 문장을 듣고 그 대사와 가장 연관성 있는 답을 골라주시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다음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다음 시험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직후 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보실 거예요. 제가 인용어구 문장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10박스는 많아요.
요 말을 왜 했으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직전, 직후 대사를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매장의 직원들끼리 하는 대화인 것 같고요. 이제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한테 인용어구 문장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물건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10박스 배송된다고 하네요. 라고 남자 직원한테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좀 놀라는 투로 10박스나요? 10박스는 많아요. 그러면서 직후 대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저희 창고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남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남자는 아무래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재고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물건은 많이 들어왔어요. 10박스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재 창고의 공간은 매우 협소한 상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막 걱정, 우려가 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걱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보실 건데, 그러면 영어로 걱정이 무엇이죠? worried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worried 이런 게 뭐 paraphrasing이 된다라고 하면 동의어 느낌으로 concerned 막 요렇게 우려가 된다라고도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worried하고 concerned 약간 짝꿍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내용을 보면 10박스가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알려줬고 그거에 깜짝 놀라면서 10박스는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따옴표 직후 대사에 창고에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걱정에 앞서고 있다 남자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3월 거의 마지막 시험이죠. 31일 전에 이렇게 30날 열심히 보고 오셨는데요. 올 3월에는 첫째 주에 한 번 시험이 있고 거의 이제 한 3주 동안 거의 없었어요, 시험이. 그동안 여러분이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실력 발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4월에 또 쳐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LC의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오늘의 난이도를 평가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난이도를 잡아봤습니다. 파트 2가 중2라고? 말도 안 돼. 상 아니야? 파트 2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굽히지 않을 거예요. 네, 파트 2는 중입니다. 중. 저는 이제 매달 시험을 보고 아주 오랫동안 시험을 봐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파트 2 문제를 열심히 너무 만드는 게 제 취미인 저로서 저 정말 그 만들 때 파트 2 자료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말 끝까지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파트 2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입니다. 네,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토익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인즉슨 조금만 삐끗해도 여러분 점수 안 나옵니다. 이 정도가 중간이에요. 오늘 봤던 시험 기억하세요. 이거보다 더 쉬우면 위험해진다. 물토익.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없다? 어려워질 수 있죠. 그 분석은 제가 이따가 해드리고요. 파트 4는 제가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이게 중으로 봐야 되나? 근데 또 상적인 측면도 있고 이거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괄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그 애매해요. 이게 중인 것도 같고 중상인 것도 같고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LC의 경우에 RC에 비해서 특히 그랬죠. 자, 제가 왜 파트 2를 중으로 잡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근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WH 의문문이 무려 11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에 예측 가능한 대답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대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우회적 응답이 중반에 한 3-4 문제 껴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29, 30, 31 촥촥촥 후반부에서 우회적 응답이 몰려서 나오는 게 얘네 수법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나왔으나 중간에 우회적인 응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반부에 한 3개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더라. 공부를 조금 하고 기출 좀 풀어보고 기초가 조금 있다면 그래도 무난했더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토익일 때는 뭘까요?
파트 2가 불토익이다.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WH, who, when, where, why를 제대로 들었는데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불토익인 거예요. 왜? WH 의문사 의문문인데 반전 대답이 나오는 경우죠. 이때가 불토익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클래식한 대답, who로 묻고 사람 이름, 회사 이름, when으로 묻고 시간, 뭐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WH인데도 대답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각을 잡는 거예요. 어렵게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회적 응답이 소위 이제 이런 그 트릭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불토익일 때는요, 중간부터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후반부부터 힘들었죠? 그죠? 중간부터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이런 느낌이 와고 심할 때는 11번, 한 9번 이때부터 시작해요. 우회적 응답이. 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25문제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 정도의 난이도를 혹시 겪어보셨다면 그게 바로 불토익. 제가 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본 시험, 시험 본 분들 기억하세요. 파트 2는 이것이 디폴트야. 이게 중간값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자, 그럼 파트 2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 유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트 1은 사진이 있잖아요. 파트 3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트 4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파트 2가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눈으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죠. 100% 청해입니다. 쌤, 저는 파트 2가 제일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네, LC는 그래서 바꿔서 또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파트 2를 마스터하면 LC의 마스터를 할 수 있다. 파트 2를 극복하면 LC 졸업할 수 있다. 나는 LC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획득하기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획득하면 아주 보람차고 LC를 한 방에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파트 2를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돌고 돌아 파트 2더라. 다른 파트 다 필요 없다. 파트 2더라. 네. 100%찐 청해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문제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파트 2가 쉬우면 이상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네. 듣긴데 파트 2가 쉬워? 그것은 물토익이다. 자, 우리 파트 2 오늘 한번 나온 거 위주로 볼게요. 고유명사를 듣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중간이라고 난이도를 잡은 이유가 WH가 있는 그대로 흘러갔다 그랬어요. Which manufacturer? 어떤 제조사, 처음부터 누구라고 말해줬다. 회사 이름 나올 거라고 이미 말을 해주고 있죠. 앞에 두 글자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incorporated. 이 기업 이름이죠. 회사 이름이죠. 뒤에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고르셨을 것 같고, 얘도요. 발음 조심, plumber라고 합니다. B는 묵음이고요. 배관공. 우리 화장실, 욕실 뭐 고쳐주시는 분들이죠. 밸브 같은 거. 자, 그럼 배관공 which plumber. 그럼 사람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배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who로 묻고요. 또는 which로 묻고 이렇게 업체로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해커솜 클리닝 컴퍼니가 내 화장실을 한번 손봐줬어.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대답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파트 2인데 시제랑 수일치까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RC도 아니고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 컨퍼런스 어땠어? 어땠어?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일요일에 열릴 것이야. 무슨 소리야? 어땠냐니까. 이미 지나갔잖아. 시제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와 미래를 혼선을 줘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일치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aren't the sales team getting a raise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팀 isn't로 바꿀게요. Isn't the sales team getting a raise? raise는 우리 토익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월급 인상입니다. 영업팀 이번에 연봉 올라가지 않아?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Yes, they are. 그래서 팀은 뭐 they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department라고 할 수도 있고. department. 단체니까 어쨌든 네, 단수로 취급되면서도
개념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부서니까 they로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is로 받으셔도 되고요. Yes, they are 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모두 확인이 되시죠? are로 비동사로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고, 근데 이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죠.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군데요, 누구? is she? is she? she는 여기서 세일즈 팀에서 일하는 어떤 그 직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튀어나온다? she나 he가 튀어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지시대명사, 인물 대명사인데요. 지시해주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she를 지시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they는 어떻게 sales team, sales department 그들 그래 뭐 단체로 받을 수도 있지만 뭐가 틀렸어요? 비동사로 물어봤는데 did로 대답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뭔가 동사의 결이 틀려졌죠. 이렇게 수일치나 시제나 동사의 종류나 이런 게 짝이 약간 안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듣기의 문제라기보다 정확하게 이 문법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되죠. 자, 우리 다음에 또 보시면 yes, no 대답 함축. 이게 yes나 no라고 대답을 숨겨놓고 그 뒤에 이유만 꼴랑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There will be a parade. parade. 액센트 조심하세요. 퍼레이드 있을 거지, 그치? The proposal needs to be authorized. 그 제안이 승인돼야 돼. 그 제안은 이제 그 퍼레이드를 열자라는 제안일 수 있죠. 그쵸? 그 제안이 승인이 필요해. 그러면은 퍼레이드가 열릴 거란 소리예요? 안 열릴 거란 소리야?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모른다는 뜻이죠. I have no idea because the proposal needs to be authorize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 아직 아니야. No, because the proposal needs to be authorized.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yes, no가 함축이 되고 이렇게 바로 부연 설명이 나오면 이 퍼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지 없을 거라고 하는 건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다이렉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답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은 거죠. 파트 2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애들을 이제 무슨 유형이라고 하냐면 3분의 1 유형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25문제 중에서 약 7, 8문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 8문제 정도가 변칙 응답, 간접적인 함축, 돌려 말하는 응답, 뭔가 다이렉트하지 않은 응답,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지어 심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비율은 항상 3분의 1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3분의 1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때는 보통 스킬도 안 통하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안 억울하게. 네, 여기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AC의 실력이 거의 만점까지 쭉 끌어올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돌고 돌아 파트 2더라. 자, 간접 우회적인 응답 제가 방금 3분의 1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이를테면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죠. Are the clients coming to the headquarters or other branches? 우리 고객들이 본사로 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지사로 가는 건가? A or B, 선택 의문문이에요. 나 이거 들었어. headquarters or 어쩌고 저쩌고 들었어. 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ABC 보기에 headquarters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요? 그쵸. 센터가 고로 headquarters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main office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패러프레이징으로 대신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도 3분의 1 유형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 본사로 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지사로 오는 거야? 아마 고객들이 센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 센터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거는 headquarters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when will the house get fixed? 그 집은 언제 고쳐져요? when이라고 물어봤는데 when 나는 자신 있게 when 그럼 시점으로 대답할 것이야. 하지만 야, 서두르지 마. 왜냐면 검사 먼저 해야 돼. inspection must be conducted first.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다른 일이 따로 있다라고 갑자기 돌려서 내가 물어본 대답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WH를 물어보고 반전이 있던 문제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꼴랑 하나. 나머지 10문제 넘게 WH는
who로 묻고 사람, why로 묻고 because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파트 2. 자, 아니면 이런 유형도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갑자기 야,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볼래? 제3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 하지만 그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걔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야. 걔가 담당자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야? 회피하는 거야? 얘도 역시 무슨 유형? 극악무도한 3분의 1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쌤, 저는 지금 몇 개월째 정체기가 왔어요. 300 후반대 또는 400 초반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도 고득점 너무 받고 싶어요. 저도 450, 490 너무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네, 3분의 1. 이 유형이 해결이 되면 다른 파트도 따라온다니까요. 파트 2는 100% 청해인데 100% 청해. 여기서 모두 그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스킬이 안 통하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고득점 직행입니다. 예시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돌고 돌아 파트 2더라. 네. 자, 파트 4 한번 넘어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항상 난이도를 체크할 때 이번 달 시험 어떻게 평가할까 할 때 항상 이 4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복기해 보세요. 오늘 파트 4 패러프레이징 많이 나왔나요? 네,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한 달 이상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글쎄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정답이 많았습니다. 라이브러리, 아트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게 많았던 거죠. 그쵸? 의도 파악 문제, 큰 따옴표 문제죠? 이런 문제나 아니면 표 문제가 어려웠나? 제가 봤을 때 의도 파악 문제는 뭐 무난했는데 표 문제 그 병 문제 정도? 그 약간 향수병인가? 오일 뭐 무슨 병인가? 그것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담화의 길이가 좀 짧았나? 짧았습니다. 네, 확실히 짧긴 짧았어요.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속도는 안 빨랐어요. 이것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막 랩이 나올 수도 있죠. 첫 문제가 고민이 되었나? 왜냐면 처음에 직업, 직장 문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처음 문제부터 막 꼬여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틀리는 분들 막 있거든요. 심할 때는 막 이렇게 틀리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첫 문제가 많이 막힐 만한 그런 문제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요, 얘는 맞아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너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간? 아니면 또 이제 파트 4는 워낙 어려운 파트니까 중상 정도로 잡아봤어요. 난이도 근데 평가가 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4개 이걸 참고해 두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만약에 이거 올소 이렇게 되면 불토익이죠. 파트 4는 이거를 척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